개인 연체 쪽이 제일 심하게 요번에 박살이 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경매 물건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디스코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경매 뜨는 물건만 딱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예전에는 한 페이지에 보이는 개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옆으로 넘겨야지 보이고 경매 잘 뜨는 지역으로 가야지 보이고 그랬는데 그때 빌라였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한 페이지 띄우면 몇 개가 보이고요. 약간 옆으로 옮기면은 많이 보여요. 왜 옆으로 옮기면 많이 보이냐면 제가 아파트 중점적인 데 있기 때문에 지역이 거기서부터 떠가지고 별로 안 떠요. 근데 요번에 마레프도 24평대가 12억에 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두 개씩이라도. 근데 그게 작년 11월 달쯤에서 엄청나게 경매 물건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4, 5, 6월 달에 경매 물건이 또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서울시를 만약에 이렇게 축소해서 보잖아요. 가끔 가다가 손님들 중에 그걸 보고 이게 매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바글바글하게 뜨고 있어요. 지구도를 축소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강남 쪽은 좀 큰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다 경매 나올 정도로 힘든 사태로 간 건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 적자가 지금 대외무역 적자가 지금 쌓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가 쌓이면 몇 명이 실업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코로나가 기간이 지나가면서 코로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 2주 정도 되다가 갑자기 택시비를 인상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하고 똑같이 집에 일찍 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집에 가서 등짝을 맞은 거죠. 엄마한테 맞든 와이프한테 맞든 지금 제정신이냐고 택시비가 얼마나 왔냐고 등짝을 맞은 거죠. 그래서 역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걸 시도를 했다가 바로 기가 죽은 거죠. 그래서 밤늦게 못 돌아다니겠구나 그러고 했더니 지금 식당들이나 술집들 그런 데가 문을 요즘에 최근에 가보셨나요? 밤에 몇 시에 문 닫는지? 10시 반에 마감을 쳐요. 그리고 11시 정도면은 다 나가야 돼요. 9시 반이거든요. 그건 식당 아니야. 술집. 술집도 10시 반에 마감 치고 11시에 나가라고 그럴 정도니까 지금 그럼 몇 시간 영업하는 거예요? 술집은 7시에 문 열잖아요. 6시에 문 여는 데는 아니잖아요. 7시에 열어서 뭐 11시까지 장사했다고 쳐도 한 4시간 한 건가요? 4시간 장사해가지고 월세를 내야 돼. 네, 그죠? 그 단가는 괜찮군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한 달 반 전인가 전국에 있는 음식점 식당이 20%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음식점이라는 거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 직장을 그만뒀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일단 이제 여자들은 다 식당 밥은 지을 줄 아니까. 근데 요즘 여자들은 밥을 못 지어요. 근데 예전 여자들은 밥은 지을 줄 아니까 식당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운전을 할 줄 아니까 택시. 그리고 돈이 조금 있으면 화물. 그쪽으로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식당은 문 닫고 있죠. 그리고 화물은 경기가 적자가 쌓여가지고 뭐 생산도 잘 안 해. 생산 지수도 떨어졌으니까. 그러고 있죠. 화물이 줄었어요. 제 지인들 보면은 화물 엄청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랐는데 손님이 없어서 지금 택시 잡기가 쉬워서 좋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 배달업 하는 사람들이 급여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채용이 돼가지고 다 오토바이 타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입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민들이 떼어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멀쩡한 직업 두고도 그쪽으로 간 사람도 있을 정도로 떼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달업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지금 배민이나 뭐나 기타 해가지고 배달업 쪽에서도 채용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금액도 줄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데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 터지면 건설 경기 지금도 죽었죠. 근데 새마을금고 터지면 건설 경기 더 죽을 거예요. 그럼 건설 경기에 엮여 있는 철강, 시멘트 거기다가 그 운송하는 그 레미콘이라든가 뭐 기타 화물들 가는 그런 차량들, 운송업체들 그런 것까지 싹 다 죽을 거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가구 만드는 업체, 부동산 그런 데도 다 죽겠죠.
그쪽도 생각하시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갈 수 있는 데들 생각해 보면은 있나요? 아이돌봄 애들이 숫자가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당장 수입이 끊기면 3달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냐? 라고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수입 딱 끊기고 나서 3달 정도 지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세집을 들어가는데 전세자금 대출 왕창 받았다고 그랬잖아. 양껏 받았거든요. 뭐 적게는 1억서부터 많게는 5억까지 받았으니까 양껏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100만 원 내던 거 3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던 거 600만 원 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그러면은 당장 수입이 끊기면은 월급만큼이 이자로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사는 공고사하고 안 되거든요. 그 어지간히 받아서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 층이 다 날아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이미 경매 물건 쌓인 거 있죠. 그 정도 쌓였는데 이게 뭐 하나라도 그 얇은 것들, 그 대출 쌓이는 거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나온 거 있죠. 그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소상공인 대출 나왔던 게 계속 꾸준히 되오다가 작년부터인가 저도 받았는데 그게 금리가 올라가더라고요. 4%, 6%까지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신용도가 나빠지면 6%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갖다가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대출이 아마 많이 받으신 분들은 1억까지 받으셨을 거고 적게 받으면 2천만 원 뭐 그렇게 받았을 건데 1억 받으신 분들은 그 대출이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 거예요? 3배를 내고 있는 건데 그게 쌓였죠? 거기다가 장사는 아까 더 안 되죠? 거기다가 막 그러면은 지금 한 방에 가버리면 나가서 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빠질 거는 많은 것 같죠, 되게. 근데 올라갈 거 없죠. 네, 그렇게 보셔서 지금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가격은 늦게 오셨으니까 20년 위로 올라갔던 건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거품이 빠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정상가다 지금 2020년 가격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어차피 보합으로 갔어도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였고 그리고 심지어 3년을 유예해가지고 지금 와버렸어요. 금액이 임대차 3법으로 올라갔던 금액이 받쳐졌으니까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상가에서 유예되는 기간이 짧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이번에 놀랄 때는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데 아까 올라간 금액에 샀던 사람들은 정신적 붕괴가 요번에 떨어진 것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누가 거기에 있는 아파트 무슨 운양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찍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찍으니까 그때 왕창 샀어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전세가도 올라갔는데 지금 매매가가 전세가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붙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들어갈 사람일수록 마이너스인 거야. 그 가격에 들어갔으면 마이너스는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 그 정도까지 일어나진 않겠지만 서울에서도 한 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까 멘탈 붕괴돼서 그 밑에 쪽에 찍힌 한두 명 보셨잖아요. 발바닥에 산 사람들. 그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놀라는 게 내가 전세가 비율 50%인데 지금까지는 정상이라고 문득 느낄 거예요.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근데 5대 5인 상태에서 이게 줄어들면 세입자보다 자기가 적게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게 붕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시작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옛날에 책 발표할 때도 한번 했던 건데 사람들이 아까 그 풍선 효과 오는데 2년 걸린 게 지금 2주로 다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빨라졌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빨라졌는데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만나기 시작한 그 시점서부터 그러니까 2년 전 정도? 그때서부터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나왔을 때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같이 짬뽕이 되기 시작하니까 정보의 전달량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 어디 안 가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으로 다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맞춘 거는 확증 편향으로 그쪽으로 가 있고 틀린 거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던 게 있으면 그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내가 못 잡은 게 있으면 안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독 현상처럼 확증 편향 중독이 생겨가지고 이 스마트폰하고 유튜브가 만나는 이 시점서부터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우리는 인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폭락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번에 폭락 왔던 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갑자기 확 떨어진 게, 예전에는 전세 계약을 하는데 내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게 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찾아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앉아서 휴대폰을 끌적거리고 있고, 내가 관심이 없어도 유튜브는, 유튜브가 다 듣고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얘기했잖아요. 네, 크롬에서 핸드폰에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그게 떠요. 옛날에 크롬에서도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마이크가 있으면은 그 얘기가 들어가면 갑자기 개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니까 개 사료라든가 개 장난감이 떴다는 그 영상이 옛날 게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게. 근데 유튜브도 제가 비슷하게 느껴요. 근데 이게 뭐 꼭은 아니죠.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를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좀 당분간 하거나 뭘 했던 멘트가 있으면 그 뒤에 그 영상이 하나가 뜰 거예요. 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가 아니라 이걸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뜨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그쪽으로 확증 편향을 일으키게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조차 얘가 듣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나를 지금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오르는 쪽으로 가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저기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간 쪽으로 가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 쪽으로 가고, 다 확증 편향으로 가게 됐고, 거기다가 중독 현상도 일어났고, 그거의 반증으로 사람들이 초조해하면서 지금 사이비 종교에도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내피셜만 한번 해보는데, 사이비 종교 사기 그런 거 안 당할 것 같은데 요즘 더 당하고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임창정 나왔던 그 건도 보시면은 되게 일이 커진 게 자기네들끼리의 그거와 확증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사이비 같은 거잖아요. 폰지 사기라든가 그런 거는 다단계면서도 사이비성이 좀 껴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이 스마트폰하고 이게 맞으면서 그런 효과가 생겼는데, 요번에 한번 떨어진 게 절대 공유되지 않는 전세 정보가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지만 그거를 아주 편안하게 정보를 갖다 받아보게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세에 관심 있으면 전세가 유튜브에 떠요.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 관련된 게 떠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전파되고 있고 더 많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그 사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확증인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도 그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서부터 제가 오시는 손님들 모두에게 집을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이건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집을 사라고, 물론 이제 저한테 물건을 맡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그거는 좀 많이는 아니어서 그분들은 여유 있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이 아니시고 부동산이신 분들은 길을 막으셔도 돼요. 내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을 못 팔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중개사들은 이 손님하고 고객하고 그 물건지하고 그 사이에서 딱 조율만 해주면 되는 역할이잖아요. 누구 편을 들 건 없어요. 근데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제 투자자적 입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적인 입장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중개 쪽을 자꾸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단점이잖아요.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저의 확증 편향이 집값이 떨어진다로 갔고 그거에 근거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지금 제가 드린 그런 말씀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빠뜨리고 안 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놓고 보면은 올라갈 일이 그러니까 제일 양호하게 보면 내가 금융 비용을 안 내는 거야. 그냥 쭉 갈 테니까. 지금 올라갈 일은 없을 테니까. 심지어 금리도 이번에 한국은행 거기서 3.75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당분간은 떨어질 일이 없고 그리고 경기도 나아질 일이 없고 지금 두 가지 안 얘기 드린 거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이걸 또 얘기하면 지루해지나? 세계 경제가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냐면 글로벌에서 블록으로 바뀌잖아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죠. 엄청난 기회가. 누군가는 글로벌 시장 구축을 해놨던 사람은 지금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망할 위기에 처한 거고 블록으로다가 하는 게 유리한 사람들은 그걸 잘하면은 내가 이놈한테 지고 있었는데 난 이걸로 해서 국내에서 짱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뭘 해서 딱 하면 되는 거야. 해서 1등이 바뀌는 순간이 지금 된 거야. 그 순간이 된 그런 엄청난 시기이고 사회도 뭐 컨트라 TF 파동에 의하면은 우리가 10년짜리 죽을라 파동만 봤지만 컨트라 TF 파동으로 해서 큰 파동으로 보면 지금 수축 경제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이 수축이라는 그 사회로 바뀌고 있으면서 다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나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 그 속에서 부가 개편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부동산만 띄워놓고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고 핸드폰이라는 애가 스마트폰이라는 애가 우리를 얼마나 바꿀지 그냥 말만 있었지 몰랐는데 옛날에 PC는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뭐가 세상이 바뀌라는데 바뀐 거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격정적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몇 년 사이에 완전 바꿔놓는 그런 사태가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지금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